안녕하세요. 덴탈빈 강사 김효진입니다. 네, 이전 치료에서는 치주 치료의 치근 활태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이번 강에서는 치주 치료의 꽃이죠. 치주 소파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주 소파부터 진행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치근 활태까지는 초진해도 되고, 뭐 이용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막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치주 소파부터는 조금 이제 엄격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각지게 이렇게 정해진 룰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치주 소파를 청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청구는 일률적으로 청구를 하면 안 되는데 치주 소파 이거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매번 청구를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주 소파는요, 일률적인 순서대로만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정해져 있는 룰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대로 청구하시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워요. 하지만 6개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걸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 3분의 1항만 구분을 잘 하신다면 이번 치주 소파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산정 지침부터 한번 볼까요? 치주 소파는요, 마취를 동반해야 됩니다. 마취. 치주 소파는 유과 조직을 제거해야 되는 시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으로 오신 분들은 사실은 해당이 없어요. 만성상병부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취가 없이 그냥 한다는 건 사실은 임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 처방이 좀 필요합니다. 약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역 설명을 좀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안전하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인정되는 부분과 삭감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되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치석 제거와 치근 활태과 중복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초진에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진에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재진에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초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전처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처치라 함은 전압 치석 제거일 수도 있고요, 부분 치석 제거일 수도 있고요, 치근 활태일 수도 있어요. 전처치는 치주 소파의 앞에 있는 치료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처치가 있고 나서 치주 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인정이 돼요. 무조건 다 전압 치석 제거를 하고 무조건 다 6번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6번을 다 해야 되는 전압 치료의 계획이 세워졌다면 일률적으로 매번 똑같이 하는 게 맞지만, 원장님이 진단을 하셨을 때, 진단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진단을 하셨을 때 40번대만 필요하다. 그러면 40번대에 대한 치근 활태를 초진해 하던지 40번대에 대한 치석 제거를 초진해 하던지, 그리고 나서 후에 재진으로 왔을 때 치주 소파를 하시라는 겁니다. 부분도 되고 전압도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취 시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취 안 하면 아파요. 그쵸? 아픕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취 하셔야 되고요. 마취 없이 치주 소파를 한다. 그러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근 활태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인접된 한계의 치아는 불가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치석 제거에서도 10번대를 했는데 4, 5, 6, 7번에 옆에 있는 3번 하나 추가했다고 2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1입니다. 똑같습니다. 치주에서. 그리고 급성상병은 조정되고요. 약 처방 가능합니다. 만약에 약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타이레놀만 드셔도 되고, 아니면 환자분께서 약을 드시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 처방을 약 처방을 안 하면 아예 못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역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